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8월 9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관했던 총회 역사관을 재개관합니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던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제56회 백석 쿰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쿰캠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만든 서비스를 개척교회에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8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폐관했던 총회 역사관을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개관식을 앞둔 그 현장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회관 1층에서 역사관 전시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주기철 목사의 친필 병풍 등 주요 전시물이 벽면에 설치됐습니다. 장로교회의 기원과 발전 과정은 물론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태동과 성장, 분열 과정 등도 눈에 띕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00회 정기총회에서 역사위원회와 역사자료실 설치를 결의하고 2017년 총회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관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설립 112주년을 맞은 올해 역사위원회는 교단 역사와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역사관 개관 분과를 신설하는 등 재개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들을 우리가 잘 전수하고 또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와 기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발전들을 우리가 소규모지만은 이렇게 개관하게 되어진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역사관 개관식은 오는 8월 9일 임원들과 교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바야흐로 캠프의 계절입니다. 재미와 인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캠프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두 대학의 인성 캠프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캠퍼스에 비행 안전 실습실, 비상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내 배운 대로 비행기에서 탈출합니다. 학생들은 일일 승무원이 돼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과 마음가짐을 알아봅니다. 우렁찬 기압이 울리는 다른 강의실, 격파 시범을 본 아이들이 태권 소년, 소녀가 되어봅니다. 종이 송판에 목표를 적고 주먹을 지르며 더 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56회 백석 쿰캠프 현장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 올해로 28년째 진행되고 있는 백석 쿰캠프. 올해 캠프 주제는 승리자의 의미를 담은 백석 빅터로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온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향상하고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백석 빅터, 이렇게 백석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백석대학교
인성교육 모델인 에스파이프스 인성 기반의 다양한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캠프를 위한 양대학 교수들과 재학생들의 준비와 봉사 정신도 돋보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항공승무원 체험 등을 통해 이타적인 행동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공간 디자인 체험, 태권도 격파 체험, 경찰 직업 체험을 통해 비전을 찾아갔습니다. 인성 함양은 물론 재미도 덤이었습니다. 멋지고 예뻐요. 친구들이랑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쿰장이라고 불리는 재학생 봉사자들은 캠프 기간뿐 아니라 캠프 전부터 아이들을 맞을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면서 쿰장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열심히 배우고 친구들 마주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엄청 착하고 오히려 쿰장님들이 더 도와주려고 해갖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엄청 지금 보람차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양 대학이 인성교육에 이토록 신경 쓰는 이유, 백석학원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는 설립 정신에 있습니다. 특히 백석학원은 백석인에게 하나님, 너와 나,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고 성경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인성이 모든 사회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인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성개발본부를 백석대학교는 이렇게 두고 있는데 국내 유일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개발본부에서 다양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유초등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고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과 300여 명의 양대학 재학생, 봉사자가 참여합니다. 해보기 힘든 경험, 해볼수록 크는 재미, 해야 하는 인성교육, 백석 쿰캠프에 다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용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비대면으로 교회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척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홈페이지 구축은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거주 인근 지역의 교회를 찾을 때 포털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 정보를 구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료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명 볼넷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유찬현 목사는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드는 재정과 관리 부담을 덜고 목회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형교회들이 예산의 문제로 또는 인력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플랫폼 같은 것들에 기대해서 오히려 목회 본질에 집중하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볼넷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 행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주보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이를 위해 교회가 매주 온라인 주보만 업데이트하면 주보 정보를 기반으로 교회 홈페이지 정보까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개척교회 목회자는 물론 부교역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배, 목양 등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아무래도 줄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교육 현장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유 목사. 앞으로 볼넷 서비스 내에 온라인 헌금, 온라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는 더 많은 기능들이 붙어서 주보 중심으로 최대한 행정들이 자동화돼서 본래 플랫폼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 또한 작은 부서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볼넷이 개척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월 11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열리는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를 위해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예배문에는 설교와 함께 202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기도문에는 돌아선 남과 북이 다시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평화를 향한 열망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담겼습니다.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예배는 오는 8월 11일 공덕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JMS 정명석 교주의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피의자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2일로 미뤄진 가운데 피의자 측은 다음 달 15일 구속이 만기되는 정명석 교주가 공판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초 재판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5일에 진행된 5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와 증거 검토 등의 이유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피의자들을 돕는 단국대학교 김도형 교수는 피의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구속 만기 전에 재판을 종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명석 교주의 석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도주 방지를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마음도 전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비록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보다 적극적인 살인의 방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이 악용되거나 남용됐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력 존엄사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교인을 현혹해 약 53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집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집사는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리드림 찬양신학원이 10일부터 이틀 동안 예배 찬양 인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홀리드림 찬양신학원 임교원 학장과 권혁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찬양 인도법을 강의했습니다. 또 교회 음향기기 사용법과 간단한 악기 연주법 등도 함께 교육했습니다. 위아 처치가 제14회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기캠에서는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와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가 참여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아처치 서기련 목사는 이곳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교회와 학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개신교인의 약 60%가 지난해 상반기에 최소 1명 이상을 교회로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지난해 상반기 친구나 지인을 자신의 출석 교회로 초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명도 초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33%로 그 이유로는 초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성민원이 운영하는 성민청소년복지학교인데요. 올해로 누적 인원 5,500여 명이 수료하며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부설기관 사단법인 성민원이 경기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과 함께 인성공유 프로그램인 성민청소년복지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세계를 품은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성민청소년복지학교는 2000년에 처음 시작해 이번에 50회를 맞았습니다. 교회의 인프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성지도를 통해 올바른 성품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들에게 긍정의 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와도 휘바람을 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함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 50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는 지역의 중고생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3일간 자기 이해와 긍정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좋은 성품과 성교육, 미디어 약물 예방 활동 등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치관을 세워갔습니다. 또한 복지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정 방문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섬김을 체험했습니다. 쉽게 흔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아닌데 저희가 스스로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니까 저희도 그거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확실히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강의도 들으면서 진짜 학교에서 듣는 강의보다 퀄리티도 높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지냈던 시간들. 오늘은 손자 같은 청소년들이 나는 사랑의 선물에 어르신은 조금은 민망하면서도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찾아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와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각종 인성공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1832년 7월 우리나라를 찾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기념하기 위해 칼 귀칠라프 학교와 고대도 주민회가 함께 고대도 칼 귀칠라프 축제 2024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귀칠라프의 날 기념행사에는 의료 선교와 학술 심포지엄,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제3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에서 오현기 박사는 재배법을 글로 적어서 땅 주인에게 준 사료에 근거하여 최초의 감자를 파종한 곳은 고대도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알려진 고대도를 널리 알리고자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연안 여객선사이자 믿음의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시월드 고속회리가 목포 인재 육성재단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이종훈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목포 지역 인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월드 고속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장학금 기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목포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이 미래 인재 육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월드 고속회리의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동행위원회가 목포 지역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목포 창조교회에서 열린 동행매니저 신규 교육에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동행위원회 광주 전남 본부장 공동영 목사가 강사로 함께해 병원과 관공서 동행, 산책, 가사와 전화, 심리상담, 통역 등 교육을 통해 펼쳐갈 복지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공 목사는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 노년기의 사회적 특징, 노인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노인 심리 상담의 개념과 특성, 노인 심리 상담사의 자세 등 효과적인 노인 복지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동행 매니저 양성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취득 시험을 합격한 지원자들에겐
국가 등록 민간 자격증인 노인 심리 상담사 1급과 자원봉사 지도사 1급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동행위원회 목포 지부장으로 위임을 받은 창조교회 서인석 목사는 동행 매니저 활동을 통해 전도의 접촉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오는 9월 광주 전남 발대식의 계획을 소개하고 목포 지역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8일부터 시작해 지난 사흘 동안 2024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란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첫째 날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진정한 부흥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024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가 함께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낮 시간에는 각 부서를 탐방하는 온세대 페스티벌과 함께 교제하는 교구올림픽, 유지혜 전도사와 지용근 대표의 한국교회 비전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농어촌교회, 미래자립교회 초청 청소년 학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주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 쓰셨다며 3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위대한 작심삼일을 주제로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번개탄 TV 이무현 목사,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으며 은혜의 밤, 한여름밤 기도회, 우리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때 인생의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의 작심삼일, 3일을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자신부터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결단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왔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관련 관계부처 TF회의를 갖고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 과실과 책임이 있는 위메프와 티몬의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했습니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넷째 주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해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 환자 수가 3.5배 증가했다며 여름철 실내 환기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 수의 65%를 차지했으며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관련 시설 등의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약 3만 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14개 단지 약 15,000 가구가 한 곳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유상청 국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약 15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이 1년 새 크게 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 출원이 13,500품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79개 식물 신품종이 품종 보호 출원돼 누적 출원 품종 수가 13,519품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출원된 신품종 보호식물은 국화와 장미 등 화훼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채소류와 식량작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정이 지난 17일 신청 개시 후 9일 만에 3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절반이 넘는 약 62%로 가장 많았고 이용 시간은 오후 1시 이후가 약 80%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이 오후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